스마트 토크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경제 회복의 기대 속에서 굵직한 선거들이 예정돼 있는 2022년입니다. 올해 우리 지역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은평구는 올 한 해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을지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제가 현장에서는 좀 자주 뵀었는데 이 자리에서 뵙는 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제 기억은 당선 직후에 이 자리에서 이제 구정 운영에 대한 목표를 말씀하셨던 게 벌써 3년 반 전이잖아요. 네, 벌써 3년 7개월이 됐습니다. 네, 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네. 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많은 성과가 있었죠. 은평구가 이 한국문학관이 첫째 들어오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한국문학관이 2024년에 완공이고 그 위에도 지금 예술인 마을이 그 밑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은평 성모병원이 개관이 했는데요.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 은평구에 가장 정말 많은 역할을 좀 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빙상장, 그다음에 인라인 스케이트장, 럭비장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또 배드민턴 전용구장, 14면의 배드민턴 전용구장도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이제 은평구가 교통 문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국가 철도망 계획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게 됐는데 신분당선, 연장선, 또 서부선, 그다음에 은평 고양선, 그리고 또 그 광명하고 수세까지 하는 고속선 이런 것들이 지금 국가 철도망 계획에 들어가게 됐고 또 특히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예타 대상에 선정이 되어서 굉장히 우리 은평구의 그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그 효과를 지금 거두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은평 세길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은평 그 서운흥하고 또 우리 그 통일로하고 대한도로가 또 뚫리게 됩니다. 네. 이런 것까지 하면 은평구가 교통부터 시작해서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쭉 들어오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또 지금 스마트 도시 통합 플랫폼을 또 구축해서 주민청원제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재활용 요즘 코로나 때문에 문제잖아요. 재활용에 대한 우리 그린 모아모아 사업이라던가 그다음에 아이맘 택시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아이맘 택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에 지금 롤 모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광진이라든가 노원이라든가 다른 강동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우리 은평구의 사례들을 같이 벤치마킹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또 은평의 주민 우리 온라인 총회를 또 최초로 전국 최초로 온라인 총회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어르신 일자리 센터를 개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봉산 무장해숲기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이제 봉산에 편백나무 숲이 있잖아요. 네. 거기와 연결해서 봉산 그 무장해숲길은 2년 정도 후에는 7.7km가 완전히 무장해숲길로 바뀌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진행 중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은평 구민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생각하고요. 또 우리 직원들도 너무 많이 그 3년 7개월 동안 너무 많이 애쓰셨습니다. 감사드리죠.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교통, 문화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정말 많은 변화가 또 있었고 네. 또 그동안 오랫동안 주민들이 염원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좀 결실을 맺는 시간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또 코로나19가 지금 2년 넘게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은평구 누적 확진자 수가 10,000명이 넘어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우리 지역 코로나19 발생 현황 그리고 방역 그리고 전체적인 좀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은평구가 지금 원래 사회적 거리 두기 전에는 그래도 더 잘 지켜지고 했었는데 11월 1일부터 사회적 저희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11월, 12월이 굉장히 너무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은평구가 20일 0시 기준으로 해서 확진자 수가 1,326명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 10만 명당 하다 보면 은평구가 인구로는 25개 구청에서 6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10만 명당 하다 보면 22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그렇기 때문에 은평 구민들께서 이 부분도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고 해서 지금 그래도 큰 무리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은평구의 여러 가지 이런 방역 수칙을 잘 지키기 위하고 또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중심 과제로 3가지 과제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방 접종하고 그다음 추가 접종을 좀 신속히 해야 될 것 같죠. 추가 접종은 아시다시피 3차 접종을 말하는 건데요. 그것도 지금 신속하게 지금 하고 있고요. 또한 재택 치료반이 지금 저희가 39명을 구성해서 하고 있고요. 또한 협력 병원을 이제 지정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24시간 케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협력 병원도 지정해서 하고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재택 치료라든가 이렇게 하면서는 심리 치료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하기 때문에 심리치료 전담반도 구성해서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구청 운영 방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구청장께서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 좀 올해 최우선 과제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좀 꼽으셨더라고요. 네. 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제일 어려운 분들이 실상 소상공인 분들이잖아요.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 국가적인 보상, 또 시 보상, 저희 구에서도 따로 이제 보상 같은 걸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방역 지원금이라던가 또 방역 물품비, 그러니까 물품을 직접 지원하기도 하고 물품비로 따로 이제 지급하기도 하죠. 그리고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이라고 해서 자금도 좀 빌려주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 저리 융자하는 거라던가 또 신용 보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이제 명절도 다가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은평사랑 상품권을 2차례에 걸쳐서 지금 460억 원을 좀 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그 은평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상공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하셨는데요. 올해도 지금 460억 정도를 지금 저희가 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상권 홍보용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라던가 그다음에 노란 우산 공제회 있죠. 그래서 그런 데다 희망 장려금 사업이라던가 또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하는 것들 이렇게 해야지 이제 사람들 다른 분들이 또 많이 오시고 또 코로나가 좀 나아지면 더 장사가 잘 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것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또 창업지원센터를 저희가 구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또 이 창업지원센터로 해서 고용 창출이라든가 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은 공공 일자리예요. 이제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은평에서는 공공 일자리를 지금 많이 신규로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은평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소상공인분들께 정말 힘든 과정이지만 함께 잘 이겨나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이번에는 우리 지역 교통 현안에 대한 이야기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청장님께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12월 말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이 그 예타 조사 대상에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제 사업이 처음 기획된 이후에 참 이렇게 우여곡절이 좀 많았던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또 그동안 이제 무산될 뻔한 위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좀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네. 앞으로 또 예타 통과가 이제 남아 있잖아요.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공약도 했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분들이 정치적인 공약도 했고 대권 주자들도 공약도 하고 뭐 이 정도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아시다시피 그 경기도 이제 고양시 쪽에 많이 뭐라 그럴까 큰 대단지의 주택들이 들어오게 하고 개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통일로 주변이라든가 이런 곳의 교통 체계가 굉장히 힘든 구조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 거쳐가는 곳이 어떻게 보면 은평은 그 사이에 서울로 진입하는 것과 고양시의 그 가운데에서 굉장히 힘든 구조를 가지게 되었었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신분당선 연장선은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은평 구민들로서는 바라보면서 또 30만이 서명운동도 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염원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이제 예타 부분에 들어갔고 또 이번에 새롭게 노선 재기획안이 지금 들어갔는데요. 그게 경제성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지금 이제 판단이 되어지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전에 예타하기 전에 그 이후에 많은 것들이 또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역에 뭐 한국문학관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진 거고 예술인 마을이라던가 그 밑에 이제 또 주택들이 좀 들어서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라든가 빙상장이라든가 또 뭐 럭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설들이 쭉 들어오기 때문에 또 그 창릉청 같은 경우도 많이 개발이 되어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수요도가 굉장히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이번 이번 재기획안에는 예타가 굉장히 높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들 그런 기대 속에서 하고 있고 또 반드시 이번에는 그 예타가 통과되어야 되고 빠른 시일 안에 통과가 되어야 되고 은평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예타뿐만 아니라 빨리 뭐랄까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정력을 동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은평 국민들께서 정말 이 수건 사업이기도 하고 또 이 신분당선, 고양 은평선, 또 서부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지금은 저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보다는 빨리 또 이게 강남북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빨리 이 그 교통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현재는 예타를 좀 통과하는 데 주력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통일로 교통 정책 문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네. 사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평 세길 사업이 사실은 수년째 지금 제자리인 상황인데 네. 오세훈 시장이 이제 취임하면서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오세훈 시장님이 오셔서 다시 추진하는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추진이 돼 있었습니다. 이미 추진이 이제 돼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은평 그 세길 같은 경우에는 평창 터널과 연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평창 터널 쪽으로 그러면 쪽이죠. 성북 쪽으로 2차선, 그 다음에 그 종로 쪽으로 2차선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은평 세길 같은 경우는 종로 주민들께서 많은 이제 반대를 하셨고 그랬는데 지금 평창 터널이 뚫리게 되면서 이제 뭐 그게 절차를 밟아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이게 올 안에 민자 적격성 재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완료를 줄 목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거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는 지금 4차로에서 2차로로 축소돼서 양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소형차가 이제 다닐 수 있게끔 그런 지금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지금 은평 세길뿐만 아니라 지금 통일로 우회도로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평구 진관동 통일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서원흥에 이르는 구간인데요. 왕복 4차로로 지금 건설하는 사업으로 21년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실시 계획 인가를 했었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에 착공을 지금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좀 우리 지역의 교통 그 현안이 좀 빠르게 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좀 이루어지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화관광벨트 조성 사업 관련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장님께서 민선 측이 들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네.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해 진감 포럼을 계기로 문화도시 지정도 이제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 관련해서 올해 주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지역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고민하면서 그러면 은평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 이렇게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시에서 도시관리 4년 이제 문화 4년을 하면서 은평이란 도시에 문화를 입혀서 은평의 미래 선순환 구조, 경제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이제 착안해서 저희가 문화 도시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은평의 문화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상 문화적인 것들이 꽤 있고 또 한국문학관, 예술인마을, 또 기독교 역사관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게 되고 또 우리 은평구에는 사찰이 굉장히 큰 사찰들이 중요 선년 고찰들이 또 세 곳 또 있고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각각의 그 문화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게 너무나 개별화돼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좀 더 모으고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게 경제적인 부분으로 연결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걸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여기도 이제 상암동인데 은평구와 가장 밀접하게
연계된 곳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상암동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서는 돈 쓰는 구조,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구조,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한 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그 상암동, 상암 DMC, 상암동뿐만이 아니라 DMC에 이제 산표 본사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은평구에는 그 문화 콘텐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문화 콘텐츠들이 많은 곳에 이제 그런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구조를 지금 만드는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은평은 이제 방송 문화의 거리라든가 불광천 또 편백나무 숲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불광천으로 이어지고 혁신파크, 진관동 이렇게 그 진관동 또 한문화특구가 있고 또 북한산이 있고 또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은평구의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산이 6개에 천이 2개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산 자락과 더불어서 또 한문화특구가 많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문화 콘텐츠를 앞으로 더 넣어서 우리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우리가 이제 불광동의 미디어 센터도 지금 보셨잖아요. 그게 이제 3월이면 완공이 되고 그리고 그 도서관에 그 AI 그 체험센터 미래 체험센터 같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은평구가 이런 문화적인 시설들은 더 넣어가고 또 이거를 좀 더 경제적인 부분을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더 만들어 가겠다 생각하고 그게 이제 앞으로 문화도시로 가는 단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역 곳곳에 좀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를 좀 만들겠다, 이제 만들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 아까 이제 화천 얘기를 하셨는데 네. 녹번천 복원 사업도 지금 진행 중이고요. 네네네. 그 혁신파크 이제 부지 활용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좀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앞서 이제 대학 잠깐 언급하셨잖아요. 좀 서울시립대 은평 캠퍼스 유치 계획은 좀 어떻게 되는 건지. 네, 혁신파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이제 은평구에서도 용역을 좀 했었습니다. 용역을 해서 이미 조금 더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올려서 더 개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은평 구민들께서 그 공간을 혁신파크 공간을 굉장히 중요한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도 아시다시피 은평구에 그 불광천으로 해서 혁신파크 그다음에 불광동, 연신내, 진관동을 이어지는 가장 중심에 또 혁신파크가 있어요. 경제, 그 문화적인 컨텐츠를 넣는 곳에. 그래서 우리 은평으로서도 굉장히 혁신파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개발하는 것들은 서울시와 긴밀하게 지금 협조해가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립대 들어오는 건 확실하게 들어옵니다. 네. 네, 어떻게 개발이 되든 간에 좀 주민들이 원했던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저희가 불광 그 시장도 있지 않습니까? 시장도 그동안에는 그전에는 그 장사들이 이제 좀 잘 됐었는데 혁신파크로 이제 오송으로 이사 가고 나서 질본이 이제 그 오송으로 이사 가고 나서는 굉장히 그 상권이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 침체가 네. 돼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많이 그 염려들 하지만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라고 많이 믿고 또 본인들 스스로도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또 거기가 전통시장으로 요번에 그 골목시장 그리고 시장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서 본인들도 굉장히 열심히 지금 같이 함께 그 혁신파크 부분에도 관심 갖고 같이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주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뭐 삶의 질이 올라갔다 이렇게 좀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들 좀 구상하고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민생 정책 중에서는 이제 저희가 우리 아이들 문제들을 많이 그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민생 정책 중에서도 아이들 키워내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 우리 아이 키우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주민을 안전하게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구민 전반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주민들이 그 케어하는 거에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였다고 하면 이제는 그 위기에 대응하면서
축적한 역량을 가지고 주민들을 발전을 같이 견인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은 뭐 이 힘든 과정에서 주민들이 그 일자리도 조금 놓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양질의 일자리라던가 그런 부분들 또 소상공인 지원하는 거라던가 전통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은평구로는 이제 스마트 도시 만드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AI로 해서 그 지금 분리수거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뭐 솔라 아일랜드라든가 그러니까 이 태양열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함께 해 나가고 또 모아모아 사업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자체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쭉 또 했던 게 지장 전주 없애는 거가 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도로 한가운데에 지장 전주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기도 했는데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저희가 지금 바꿔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등기소 부지 이제 아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인허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결착 한 지금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 안에는 거기를 주차장으로 지금 쓰고 있고요. 또 증산 복합문화센터라든가 그 위에 이제 생활 SOC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주차장 늘리기 사업도 지금 꾸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 구민들이 좀 삶의 질을 높이는 것, 본인이 그 은평 구민으로서 살면서 조금 더 그 바로 앞에 가면 5분 거리에 배움터를 만든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은평 구민들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이제 저는 이제 빠른 시일 안에 될 거라고 생각하고 2, 3개월 안에 뭐 저는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으면서 코로나가 종식됐을 때 은평 구민들이 좀 자유롭게 그 생활하실 수 있게끔 안전한 은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또 미래를 볼 수 있는 은평이 되도록 같이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좀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재선에 도전하십니까? 제가 이제 지금 3년 7개월이 되고 있는데요. 재선에 도전합니까? 이러면 참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네.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전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민선 7기를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이게 이제 민선 8기로 잘 연결될 수 있게끔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은평 구민들께서 저에게 이제 일할 기회를 주셨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저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으나 이게 만족하시는 부분도 있고 만족하시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이게 이제 이 3년 7개월이라는 시간이 길면 길고 또 개발 계획에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들이 있고 굉장히 오랜 걸리는 시간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아쉬움도 있고 해서 제가 더 열심히 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시다시피 행정은 좀 연속성이 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한다고 하면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은평 구민들께 다시 한번 민선 8기로 선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생각을 하고요.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수건 사업이 잘 될 수 있게끔 저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당연한 걸 물었던 것 같습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새해를 맞아서 김미경 은평구청장 모시고 은평구 구정 운영의 성과와 과제 짚어봤습니다. 구청장님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좀 우리 은평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은평구에선 어떤 사업들이 펼쳐지는지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